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쪼개기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필지를 여러 개로 나눠서 소규모 혜택을 받는다, 가족 명의로 편법 운영한다 등등.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방식 이제는 완전히 막힙니다. 2025년 6월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 계약 기준이 대폭 개정되면서 그동안 시장에 만연했던 쪼개기 방식의 사업 구조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행정 개정이 아닙니다. 실제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운영 중인 분들에게는 사업 전략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쪼개기 차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태양광 사업에 접근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1. 태양광 발전 쪼개기란 무엇이었을까? 과거의 편법. 태양광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쪼개기는 하나의 넓은 발전 부지를 100kW 미만의 소형 발전소, 여러 개로 나눠서 각각 인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 안전화 개별적으로 PPA 전력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 사업자가 각자 발전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큰 땅을 나눠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쪼개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었죠. 개통 연계 비용 절감 1MW 미만 설비에는 표준 공사비가 적용되어 대규모 설비보다 개통 연계 비용 부담이 적었습니다. 출력 제어 대상에서 제외 소규모 발전소는 전력 개통의 안정성을 위한 출력 제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우대 혜택 적용. 정부가 소규모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부여했던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죠. 정확히 말해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왜곡되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한전은 2025년 6월부터 이 방식을 원천 차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2. 한전의 계약 기준 개정. 하나의 구역엔 하나의 계약. 2025년 6월부터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계약 PPA 체결 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6월 1일부터 개통 접속을 신청하는 발전소부터 전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의 발전 구역 또는 수정 구역에는 하나의 계약만 허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부지 안에 여러 개의 발전소를 등록하더라도 명의 자사업자 이름과 서로 다르면 각각 따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MW 부지를 10개의 100kW 발전소로 쪼개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나눠 계약을 따내는 식의 편법이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같은 발전 구역 내에서는 명의가 다르더라도 복수 계약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쪼개기 방식으로 PPA를 따내던 구조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조건이 바뀐 것을 넘어 지금까지 시장에서 널리 쓰이던 편법 구조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정부와 한전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왜 이런 규제가 생겼을까? 전력망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 정부는 원래 소규모 태양광 1MW 이하를 장려하기 위해 출력 제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개통 연계 비용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혜택이 쪼개기 편법을 부추기면서 여러 문제점을 낳았죠. 전력 개통 운영의 복잡성. 대형 부지를 잘게 나누니 관리해야 할 발전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력망 운영이 복잡해졌습니다. 전력망 과부하 및 불안정 무분별한 소규모 발전소 난립으로 특정 지역의 전력망의 과부하가 걸려 전력 개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인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일반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전력 당국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24년에는 90kW를 넘는 설비의 원격 감시 장치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출력 제어를 예고했고 이번 2025년 6월부터는 같은 구역에 PPA 일건만 허용하며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해진 소규모 우대 정책을 정비해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태양광 시장의 형평성을 되찾으려는 근본적인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태양광 사업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실적인 조언. 이번 정책 변경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독 필지 원칙의 확립. 이제는 하나의 발전소에 온전한 하나의 필지 땅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투자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단독 필지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축물 위 태양광의 중요성 증대 토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물 지붕, 주차장, 공장 옥상 등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나 분할에 대한 부담이 적고 민원 발생 소지도 적다는 장점이 부각될 것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새로운 기회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농업과 발전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의 명확화 요구. 현장에서는 가족 명의로 나눠도 되는가? 법인을 여러 개 만들면 되는가? 와 같은 다른 명의자 판단 기준에 대한 혼란이 여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유관기관의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제시가 시급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무리한 시도보다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 필수. 복잡해진 규제 속에서 인허가, 시공, 계약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태양광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담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편법을 내세우는 곳은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쪼개기 방식의 태양광 발전은 이제 막히게 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전력망 안정화를 통해 태양광 시장이 더욱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액으로 땅을 쪼개서 태양광을 하자거나 지분만 사서 참여하라는 제안을 한다면 반드시 강화된 규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달라진 규제 속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현명한 전략입니다. 제대로 알고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태양광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